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의 두 번째 책, 딸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말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도 딸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좋게 봐주신 한 출판사에서 딸에게 편지글 형식의 그런 조언을 해주는 책을 써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게 두 번째 책을 내게 됐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저의 인생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 삶을 뒤져서 딸에게 전하는 가장 좋은 말을 찾는 과정은 인생의 기쁨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글 쓰는 일이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부족한 면이 많지만 한결같이 응원해주는 아내와 언제나 사랑스러운 딸이 있어서 끝까지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의 구절 중에 몇 곡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의 기운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옛날 어느 랍비가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어. 그러자 하인은 곧장 시장으로 가서 혀를 사왔어. 이틀쯤 지나 랍비는 그 하인에게 이번에는 시장에 가서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라고 시켰어. 그러자 하인은 이번에도 혀를 사왔어. 이를 의아하게 여긴 랍비가 하인에게 물었어. 너는 내가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왔고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왔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반대로 나쁘면 그보다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말에는 생각보다 강렬한 감정이 실려 있어. 그래서 쓰는 단어, 억양, 말하는 자세에 따라 대화의 분위기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지. 위에 이야기에서처럼 혀로 내뱉는 말은 한없이 좋은 것일 수도 반대로 한없이 끔찍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렴. 예전 한 TV 프로그램에 매일 꽃들에게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주는 꽃집 사장님이 나온 적이 있었어. 그분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지. 한동안 꽃집에 시끄러운 노래를 마구잡이로 틀어뒀었어요. 그러다가 기타를 배우면서 노래를 끄고 틈틈이 기타 연습을 했죠. 그런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타 반주에 잔잔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꽃들이 평소보다 더 생기 있고 오래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쭉 꽃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요. 물론 최대한 다정하게요. 이렇듯 좋은 말이 전하는 힘은 무궁무진해. 따라 직장에서 긍정의 기운을 전하는 첫 단추는 바로 인사야. 밝은 기운을 담아 건네는 인사는 상대에게 긍정의 기운을 전하고 이는 곧 너의 인상을 결정해. 인사 하나로 상대뿐 아니라 자신의 기분도 돌볼 수 있어. 오늘 당장 출근길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보렴. 여느 때와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음성의 파동을 타고 전달되는 좋은 기운이 자기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 그러니 상대가 좋든 싫든 자신을 위해서라도 인사에는 긍정의 기운을 담아야 해. 그리고 인사는 무조건 먼저 하렴. 인사는 상대방과 자신에게 좋은 기운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그러니 내가 먼저 선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누구든 만나고 싶어하는
다정한 인사를 먼저 건네는 사람이 되렴. 그렇게 너의 따뜻한 말과 잔잔한 노래를 듣고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 내 삶에 함께하기를. 아빠의 사랑을 담은 언어도 이 책을 통해 오래도록 너와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딸아, 늘 안녕하기를. 예의는 어느 문이든 열 수 있는 열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주고 감정을 쌓지 않아야 한다는 뜻의 속담이야. 직장에서도 통하는 말일까? 회사는 기본적으로 성과를 중시하고 사원들 간의 경쟁을 독려해. 그래서 직장을 다녀보면 다들 자신만의 무기를 하나쯤 품고 있지. 업무 능력이든 대인관계 기술이든 자기 능력을 언제든 펼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 치열함 속에 미운 놈은 그저 내치고 싶은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 직장에서 미운 놈만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해. 매사에 예의라는 값을 더해서 팔라. 이것은 더 많은 호의를 베푸는 방법이다. 예의는 실제로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중히 감사의 의무를 지우는 방법이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처럼 예의 있는 행동은 상대에게 물질적인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지. 누군가 자신에게 존중의 뜻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닌 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야. 이렇듯 예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원만한 관계의 기초를 쌓을 수 있어. 먼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렴. 세계의 그 어느 문화권에서도 예의는 중요시되는 덕목이야. 어찌 보면 예의 없는 사람에게 반감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울지도 모르지. 예의 없는 행동은 상대의 감정을 거스르고 이를 그르치는 원흉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딸아, 진중한 예의를 갖추고 도움을 구하다 보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길 거야. 누군가가 너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가졌는지를 알아보는 눈도 생길 테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내가 원하는 도움을 받든 그렇지 못하든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아주 값진 경험이 될 거야. 예의를 갖추는 것은 남을 존중하는 것을 넘어 내 인생을 존중하는 일임을 기억하렴. 문제를 너무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매몰된다. 딸아, 아빠는 내가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독서에 진심을 다하고 있어. 쌓여가는 책이 마치 뚝 터진 듯 서재를 어지럽히고 있었지. 시간을 내어 정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좀처럼 실천이 어렵더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다다라서야 넉넉한 크기의 책장을 주문했어. 그런데 책장 도착 전까지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책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지. 분야별로 정리할까? 아니면 크기별로? 그것도 아니면 색깔별로? 그래서 일단 소설, 수필, 자기계발 등 분야별로 책을 구분했어. 그리고 다시 크기별로, 그리고 두께별로, 그 다음은 한글 자음 순으로 없는 기준도 만들어가며 몇 시간 동안 책을 정리했지. 일단은 아주 만족스러웠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오히려 너무 세심하게 책들을 구분해 놓은 탓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멈추고 책장 앞에 서서 고민하기 시작했어. 고민을 거듭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 이러다간
오늘 안에 책장 정리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꽂아보자고 마음을 굳히고 책장을 채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내 엄마가 방에 들어왔을 때 아빠는 아직도 정리를 끝내지 못한 책장을 보여줘야 해서 머쓱해하고 있는데 의외의 말이 들려왔어. 너무 깔끔하고 보기 좋은걸요? 집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책장은 그저 책이 꽂혀있는 수납장 정도의 의미를 가져. 더군다나 책이 빈틈없이 채워진 책장은 잘 정리된 하나의 물체일 뿐이고, 결국 책을 온갖 기준으로 나눠 정리하려던 욕심은 좁아진 시야가 만들어낸 아빠만의 허상이었어. 달팽이 뿔 위에서 다툰다는 와각지쟁은 장자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로 세상 일은 달팽이의 더듬이 위에서 싸우는 일처럼 보잘것없다는 뜻이야. 달팽이를 본 적 있지? 달팽이의 더듬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봐야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아. 상상해보렴. 달팽이의 더듬이 위에 올라설 정도의 존재라면 얼마나 작을지를. 그들이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운다 한들 인간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 따라 인생은 고통이라고 할 만큼 삶도처에 걱정거리가 넘쳐나.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문제를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바란다. 아빠가 잘 정리된 책장을 보지 못하고 분류되지 않은 책에 집착해 일을 그르쳤다고 자책했던 것처럼 걱정거리는 조금만 범주를 확장해 바라보면 생각보다 쉽게 떨쳐버릴 수 있단다. 그러니 걱정을 하더라도 바짝 다가서지 말고 한 발 물러나 걱정하렴. 조금 더 힘이 있다면 작은 동산에라도 올라 걱정해봐. 그렇게 떨어져 바라본 걱정은 일상의 크고 작은 일에 희석되어 더 이상 흔적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이렇게 제 두 번째 책, 딸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말에 실려있는 글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채널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의 신간, 딸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말, 이 책도 많이 사랑해주세요.